대한민국의 전 합참 의장이면서 또한 지금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한미동맹재단의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정승조 예비역 대장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 앞에 서론들은 좀 생략을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시기는 한미 양국이 소위 국가 리더십이 교체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여러 가지 국제 질서 그리고 또 지역 정세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어떤 경랑 속에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한미 양국의 이 고위 예비역 장성들이 모여서 이런 토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방금 브런스 장군의 기조연설을 통해서 저희가 커버해야 될 주제의 한 절반 이상은 이미 커버를 한 것 같습니다만 그 두 가지 주제는 첫 번째 주제는 한미 동맹입니다. 지난달 말에 한미 양국의 지도자들이 워싱턴에서 모여가지고 매우 귀중한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내에서는 여당의 지도자들은 정말 좋은 회의였다라고 평가를 하는 반면 야당 지도자들은 또 그거 별 소득이 없었다라고 평가절하를 하기도 하는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한미 동맹은 과연 지금 견고한 것인가? 그러한 한미 동맹의 현 실태 그리고 또 한미 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차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첫 번째 주제이고,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 보훈 정책입니다. 참전 용사들의 어떤 또 제대 군인들의 희생과 기여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 국가적 보상 이러한 것은 미래의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미 양국의 이 보훈 정책 실태를 한번 알아보고 또 어떤 개선 방향이 있는지 그것도 두 번째 주제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의를 위해서 매우 귀한 분들이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이제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님인데 여러 군데서 소개를 받으셔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에이브럼스 대장은 2018년부터 2021년에 걸쳐서 제22대 한미연합사령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이분의 부친이 미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에이브럼스 대장이신데 그 밑에 3형제가 전부 군에 복무했고 3형제가 모두 장군이었고 3형제가 모두 한국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또 한국전 참전 용사이셨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이 집 4부자의 별의 개수를 전부 합하면 13개라고 합니다. 재임 기간 동안 한미동맹의 어떤 신뢰 또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지켜낸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 줌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폴 라카메라 대장님, General 라카메라, can you hear me? Oh, good. Very good. Thank you. Good to see you through this net. 2021년부터 24년 사이에 바로 직전 한미 연합사령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 정복을 입은 걸 보니까 미군들은 해외 전개했거나 참전을 하면 여기 소매에다가 이 줄을 하나씩 이렇게 얹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본 미국 군인들 중에 가장 많은 줄을 달고 계셨어요. 그 얘기는 가장 많은 전쟁터를 돌아다니셨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정말 진정한 워리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미국 현지 시간이
한 밤중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렇게 줌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oming at this midnight time frame in your place. 그다음 저희 오른쪽,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는 분이 마이클 빌스 중장님이십니다. 2018년부터 20년 사이에 제38대 8군 사령관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우리 빌스 장군은 현장을 누비는 지휘관이셨습니다. 훈련 현장들을 찾아가고 해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하는 그러한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맨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토마스 버거슨 미 공군 중장이십니다. 2015년부터 17년 사이에 미 7공군 사령관을 오산에서 역임을 하셨는데 재임 기간 중에 한미 공군 간의 협력 체계 이러한 것들을 대폭 강화를 하셨고 억제력과 대비 태세의 아주 핵심을 담당을 하셨던 정말 고마운 그러한 분이십니다. 한 측에서는 지금 에이브러함 장군 옆에 우리 김승겸 대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전 합참 의장님이십니다. 또 합참 의장을 하시기 전에는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김승겸 대장께서 합참 의장을 하실 때 북한이 연이어서 미사일 도발을 하고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롭게 그러한 위기들을 잘 극복한 훌륭한 군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이분이 1987년 인양반이 대위일 때 북한이 공비를 DMZ에 내려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중대장으로서 참전해서 북한 공비를 직접 사살해서 을지 무공훈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군인입니다. 맨 안쪽에 앉아 계신 분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쌩쌩한 예비역이십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을 하신 안병석 대장님이십니다. 연합작전 능력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 또 협조 능력 이러한 것들이 출중해서 정말 한미연합작전 체계와 협력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린 그러한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주제인 한미 동맹에 대해서 토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가 교체되고 하면서 양국의 국가 정책, 전략 이러한 거에도 많은 변화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한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 한미 동맹이 과연 견고한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확장 억제 보장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 패널들께서 좀 평가를 해주시고 또한 장차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미 양국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5분 이내에서 발표를 해주시고 맨 처음 발표는 우리 김승겸 전 합참의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무대 또 화상에 이 플로어에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동맹의 역사이고 또 오늘이고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브론슨 장군께서 라케메라 장군 티셔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라케메라 장군과 같이 근무했던 전우로서 변호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티셔츠 보면 파이트 투나잇 주한 미군사 구호도 보입니다. 아마 저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은 여전한 동맹에 대한 애정, 열정, 또 헌신, 결의의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현재 동맹의 상태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이해와 협력의 기회와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과로 입증될 것으로 기대하고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맹의 발전을 생각해 볼 때 기초적인 것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현재 동맹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 또 처한 전략적 환경은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매우 복잡한 관련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고 딜레마로 연결된 다차원의 복합 함수다. 매우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다. 여기에 다양한 의견들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법은 절대적인 그런 절대 반지는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양한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선택하겠지만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도 필요하고 선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용도 지불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첫 번째,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동맹의 가치와 이익을 모두 고려하되 이것에 대한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호 호혜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신뢰는 동맹에 있어서 조약보다 우선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신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재정 상태에 대해서 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뢰의 재정 상태가 흑자라면 우리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또 훨씬 더 폭넓은 융통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비용은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동맹의 가치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편적인 국제 규범, 질서, 기준에 부합하게 지금까지 공유하고 협력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에 관하여서는 동맹의 가치를 기본 중심축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서로의 이익을 어떻게 같이 나누고 함께 할 것이냐, 그 진폭의 범위를 우리가 조율을 해나가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동맹의 전략적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고 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축적된 동맹의 역사를 기반으로 양국의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맹의 현안을 해결하고 또 동맹을 진화시키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고자 노력했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조율하고자 노력해왔던 그런 경험 또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과거 이런 가운데 과거의 어떤 지나왔던 관성을 탈피하려는 용기도 필요하고 또 협력하는 테이블을 유지하는 절제 또한 필요한데 이것을 적절히 조화를 시켜나가는 것도 중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양국의 정책 추진 간에 특히 대다수 양국 국민들의 공감대,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파워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상호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일치될 수는 없는데 그럴 때 신뢰가 유지가 가능하도록 이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동맹의 전략적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협상과 협력은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할 수는 없다. 그런 것들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지금 세계 주요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역량과 국격에 맞게 우리도 이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53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예를 들면 우리
국민의 1인당 국민 소득은 67달러였는데 지금은 36,000달러, 약 540배 성장을 하였습니다. 세계 12의 경제 대국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전쟁의 풍전등화 속에서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 또 유엔사 회원국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도 또한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또한 동맹에 기여하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맹의 결속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어야 할 상황이고, 그래서 모든 역량을 모아서 지혜롭게 우리의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동맹을 기반으로 좀 더 탄탄한 그러한 결속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승겸 의장님 감사합니다. 그 신뢰, 그리고 그 태도, 또 그 위상에 걸맞는 역할 등 매우 그 의미 깊게 들리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측 그 패널 한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General Abrams. It's okay. It's okay. Is it on? Yeah. Are we good? Yeah, it's on. General Zhang, thank you. It's a great honor to be up here on this panel with such distinguished leaders. And General LaCamera, thank you, truly, for being up at 02:30 or whatever time it is there in New York City. We're grateful that he could join us tonight. Let me just start by make a declarative statement that it's my belief in my heart that the Republic of Korea-U.S. alliance is the world's leader, for example, of what an alliance should look like. It has stood strong in the face of North Korea's aggression and threat over the last 72 years. I believe the first principle of this alliance is to say that it's much more than ironclad. Ironclad is just, it's not weak, but it's not strong enough. I think it's unbreakable. We faced many challenges when I was the commander here in 2018 to 21. And I used to remind audiences, we demonstrated that the alliance was typhoon-proof after we were crushed multiple times with typhoons. We're COVID-proof. Imagine being in a combined headquarters leading combined arms training and exercises through the pandemic and maintaining a high level of readiness. There was a lot of people that said it couldn't be done. We did it and maintained a very high level of readiness. So the alliance is COVID-proof. You could go on and on. Look, I think the point General Jung Sung-jo was trying to make is that it appears to others and to some that there's a little pressure and tension on the alliance just by virtue of having two new administrations in the United States here in Korea. My view of history says that we have faced challenges before, and every single time we've come out stronger. And if you look across the arc of a 72-year alliance, we have, like, as General Kim said, we've had our ups and downs. We've had disagreements. And at times, they seemed insurmountable. So just let me give you two examples. The first one was in 2004, the United States unilaterally decided, without consultation, to deploy the 2nd Brigade, 2nd Infantry Division to Iraq. It was needed for us during the fight in the global war on terror and the follow-on Operation Iraqi Freedom. And not only did we deploy them to Iraq, they never came back to Korea.
So we fundamentally changed the U.S. boots on the ground footprint in Korea. Changed the force posture. There was a lot of people back then in 2004 and 5 that said this was the beginning of the end of the alliance. And here we are, 20 years later. Deterrence was maintained. The alliance is as strong as ever and continuing to thrive. Now, if you don't like that example, more recently, during my time frame here as the UNC, CFC, and USFK commander, during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e had the first time ever lapse in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funding, commonly referred to in the media space as burden sharing. We had a lapse in the funding in 2020 due to the two governments failing to reach an agreement even after almost 2 years of negotiation. And you're saying, oh, okay, so there was a lapse. Abe, what's the impact?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funds 3 things for the stable stationing of troops here in Korea. 1, it pays for the personnel costs of about 9,000 Korean nationals who are U.S. government employees who work throughout U.S. Forces Korea. Number 2, it funds and resources logistical support for our troops here and our units here in Korea. And the third is it provides the funding for military construction so we can continue to improve our facilities here for U.S. Forces Korea. With a lapse, none of that existed. And we ended up having to furlough about 4,500 of our 9,000 Korean national employees. I was able to convince the powers to be in the U.S. government and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that the 4,500 we kept were in fact mission essential. We actually can't live without them. And that went on for 4 or 5 months. And even then, we found a solution to solve the personnel problem. We could bring the 4,500 back, but we ended up going over a year without funding for logistics and military construction. Many started to have serious doubts about the strength and the efficacy of the alliance. We figured it out. And in 2021, the two governments finally came to their senses, made an agreement, and the alliance was stronger for it. There are many, many other examples of our shared history that spans multiple administrations from both parties in both countries. At the end of the day, the alliance every single time did not just survive, it thrived. And for all of you and for all my Korean friends, I'm telling you that I have confidence that it'll be no different during this current period, whatever happens. Our alliance, as many people have said, started out strictly as a military alliance, but it has blossomed into much, much more. General Kim talked about it. We are so interconnected now, economically, people-to-people exchanges. We're connected culturally, in athletics, in the arts, several other areas. I believe this in my heart. I don't think there is one challenge that this alliance can't face and be victorious. Now, this is directed to those of you who are currently serving in uniform. As a matter of principle and practice, the keepers of the alliance today must work hard every day to sustain it. General Pyo said in his acceptance speech that we can't take it for granted. He's 1,000% correct. So this idea, right, the keepers of the alliance have to work hard every day. My experience says that this falls mainly on the shoulders of our uniformed leaders in Korea today, both Korean and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y must be willing to speak truth to power to their country's elected officials and policymakers
regarding the importance of the peninsula and the importance of deterring North Korea and others from destabilizing the region. That responsibility during periods where our administrations, there might be a little, disagreements or a drop down, perhaps in the trust budget that General Kim talked about. Then it falls on the shoulders of those of you who are in uniform today. You have to carry that torch.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sends a clear message, not only to North Korea, Please conclude. not only to China, but everybody else in the Indo-Pacific region, that we will stand up against coercive behavior. And we have to share this message across the Indo-Pacific. And lastly, let me just say, it's my view that the alliance must remain focused on ensuring that the combined force is ready to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on little or no notice. Now is not the time to relax or reduce readiness levels or to change our focus. It's my view that the chances for mistakes, misunderstandings, or miscalculations, those things increase when there are appearances of non-align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government. So, I think the alliance, I have the ultimate trust in today's leaders. I think the alliance is in good hands, and I'm optimistic for the future. Thank you, General Jung. 예. 에브람스 장군 아주 신념에 찬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이 철통 같은 동맹이라고 하는 표현이 충분치 않다. 그리고 또 한미 동맹은 정권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진화되고 강화되어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매우 어떤 안도를 느끼고 깊은 감명을 받게 합니다. 미국 측의 발표를 한 분 더 들어보겠습니다. General LaCamera, it's your turn. Hope it works. Can you read me? Can you hear me? Hey, Paul, we got you. Loud and clear. Okay, thanks. Thanks, Abe, and General Jung, thanks for the kind words. General Brunson, clear and brilliant as always. If you want the shirt back, I can make that happen. I'm kind of proud of my service in Korea. But anyway, I digress. I guess my additional comments, I want to echo what General Abrams said, but change is the only constant. And I think we have to choose our words very clearly. There's a transition in the Korean government. There's a transition in the U.S. government. I think I had 3 presidents, 3 or 4 chairmans, 4 MINDEFs. I think we have to continue to focus on the basics, and as military leaders, we got to stay above the politics. And a constant reminder that we're treaty allies. The U.S. has only 5 of them: NATO, Philippines, Japan, Thail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It's a law signed by our Congress, and policy drives strategy. And some of the policy changes Abe talked about, numbers ebbing and flowing. That's up to the smart people in the room that currently have the mantle of being able to plan. And as Eisenhower said it, the plan is not important, but planning is. And as conditions change, we have to adapt to it. One of the things I stress while in command is adapt or perish. And as we lose resources, we have to be very quick to shift, to be able to adapt to that. And as General Abrams talked about, we've got to be prepared to speak truth to power. And as things change, that drives risk and uncertainty. And as commanders,
as leaders, we have to be able to have this conversation with our policymakers, political leaders behind closed doors. We cannot have this conversation. We cannot get drug. It is the information age. We can't get drug into the disinformation. If our adversaries can drive a wedge in between us without firing a shot, seems pretty simple to me, that's success. We cannot allow ourselves to do that. Are we going to have disagreements? Absolutely. You know, I'm a U.S. citizen, a retired U.S. military officer. General Kim and General An are retired Korean officers defending their country. Our interests will never have a complete overlap. It'll never be an eclipse. It's a Venn diagram. We have to focus on where we overlap to defend our countries. And there will be disagreements, but I can guarantee you on the front lines, when those Air Force pilots are flying together, or those infantrymen or armor officers and armor soldiers are fighting side by side, there's no disagreement on who's side. And I think we have to not lose sight of that. And there's going to be people who are going to try to break it up in the information space, and we can't allow that to happen. There are priorities and resources. They're not unlimited. We learned that in COVID. We've learned that in other locations. And again, as leaders, we have to be able to describe what the risk is. Now, the flip side to that is, you know, military leaders, we're the ultimate optimists. We're the eternal optimists, because nobody wants to go on a mission where the commander stands up and goes, hey, we're going to get our ass kicked tonight. Who's with me? We've got to be, we're always going to look to find the glass half full. But as my sergeant major like to remind me and the service members underneath us every day is that you build trust in droplets, but you can lose it in buckets. And we can't lose sight of that. We have to continue with the turnover, with changes. We have to continue to train. Readiness is perishable. Just because we did it successfully yesterday doesn't mean that we'll be successful tomorrow, and we can't lose sight of that. But I think history is instructive. It's not a blueprint. The resources will change, policies will change, but I think we are treaty allies. We have demonstrated over the last 80 years our commitment to the Korean people, to the defense, not just of the Korean Peninsula, but regionally and globally, because I think what starts local will go regional and global very quickly, and we can't lose sight of that. The world is getting smaller. We're a lot more connected than some people would like to believe. And as was talked about earlier, DPRK is looking for allies, partners and friends, and we have allies, partners, and friends, and we have no better ally than the Republic of Korea. But as been stated by my colleagues, that we can't take it for granted. It has to constantly be nurtured, and form, storm, norm to perform will happen every time there's turnover. There'll always be somebody who will come in and try and sow that doubt. And we just can't allow ourselves to fall into that. But we also can't live on the past. And so it's something that has to be continually nurtured. It's a living, breathing mechanism. I guess my final comment is, I think in the introduction you missed that General An is the best looking general that I've ever seen.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for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is. He was, Thank you, General La Camera. General An was famous for saying that.
그 변화는 항상 있는 것이고 또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라카메라 장군님 말씀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 라카메라 장군이 얘기하신 우리 미남, 다음은 우리 안병석 장군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 장군님.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먼저 좀 감사를 드리고 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제 두 번째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그 정승조 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가장 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쪽 오른쪽 끝에 앉았는데 올해는 또 이 왼쪽 끝에 이렇게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 끝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저기서 앉아서 봤던 그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아서 감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혼자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웠는데 올해는 우리 저의 영원한 보스인 라카메라 장군께서 화상으로 또 이게 등장해 주셔서 너무도 든든하고 또 제가 1년 같이 근무하는 18개월 내내 제가 잘생겼다고 세뇌 교육을 시켰는데 그 대답을 드디어 오늘 들을 수 있어서 너무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닙니다. 지난 70여 년간 피와 희생 위에 다져진 혈맹이죠. 물론 정치적인 환경, 정치적인 구호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혈맹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정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꾸지 않으면 금방 잡초밭이 되어버릴 겁니다. 우리 한미동맹 또한 우리가 가꾸지 않으면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람, 제도, 상생이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람 중심의 동맹이 되어야 되겠다. 즉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또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그런 교류를 통해서 삶 속에서 체감되는 신뢰와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도적 안정입니다. 최근 동맹 현대화 등 굉장히 민감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맹의 제도나 절차 이러한 것들은 조건, 합의, 투명성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군사적 신뢰와 억제는 튼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상생하는 동맹입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싸우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동맹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 연합방위 능력을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방산, 기술 이러한 협력들을 통해서 경제와 안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맹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꾸준한 노력을 우리가 해 나간다고 하면 한미 동맹의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굳건한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 장군님, 그 사람, 제도, 또 상생 이 세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빌스 장군 말씀 듣겠습니다. Well, Joe Chung,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be a part of this panel. I've been fortunate the last 9 years to be a part of this phenomenal alliance, both in uniform and as a civilian as well, and to watch and observe and to participate as part of the training opportunities, but more importantly, the team concept that comes together as an alliance and the unwavering commitment that you find from our alliance partners, it's absolutely incredible. Part of that also is UN Command, our 18 nations that participate. It's critical that as they continue to grow as part of our organization, they are a huge part of what we do. General Brunson mentioned the foundation, a foundation already set in stone.
but we can't stop there. The joint combat readiness, deterrence of North Korea, the importance of bilateral alliance, underscoring that readiness is critical for our success. You talked about OPCON transfer, which I know is a point out there that's been talked about. It's significant alliance and transformation has to be emphasized that readiness and strength are prerequisites for a successful and forward-looking transition. That's conditional. It must be a condition-based transition. Combat readiness, we talked about the exercises twice a year. Those are key for coming together as we do as an alliance to make sure that we understand clearly as units, as we train together, that we understand clearly what our responsibilities are. I was fortunate as the 8th Army Commander to also be the Chief of Staff of CFC, Combined Forces Command. That's where you really see the training and the understanding that comes together very clearly, an understanding of what we work together as a team, as part of a concept to make sure we truly understand what the requirements are to defend this great nation. And then finally, the combat readiness piece, again, emphasis being placed on the continuation of these exercises twice a year. And of course, the live and virtual piece that's a part of that, of bringing those ashore that actually participate in a lot of these exercises to make sure that they truly understand what what our plans are, but more importantly, what the combat readiness is all about too as well. Thank you very much. 네, 필수 장군 감사합니다. 훈련을 포함한 우리 준비 태세 그리고 억제력, 협력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말씀 아주 잘 경청하였습니다. 다음은 General Ferguson, it's your turn. Thank you, Chairman. So I served as the commander of 7th Air Force and the commander of the Air Component Command from 2016 to 2018. And as these other generals had discussed during their 10 years, there was changes of administration in both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my tenure. And perhaps to try to take advantage of those moments of perceived weakness and to test the alliance, Kim Jong-un had a number of provocations that were sort of quite extraordinary compared to previous ones. There was a nuclear test, and then there were several ballistic missile tests from short range, medium range, and even an ICBM class weapon that was fired over Japan. And so, there was a lot of concern, obviously, about how the alliance might react and could we maintain deterrence. And what I saw was, even with the change of administration, which didn't change, was the competency and the confidence of our military forces, our commanders and our forces that have a mission to do, which is to be prepared to fight tonight, to maintain this high state of readiness so that we don't have to fight tonight. But should deterrence fail, to fight and win. And so the alliance came together. We did a number of things to show to KJU that it would be foolish to have a miscalculation, to include bringing in a lot of forces that showed the depth of the U.S. military capability and capacity. So both onto the peninsula, we brought land, Navy, air, space, cyber forces, but also throughout the region. You don't have to be on the peninsula to necessarily to defend the peninsula. And so I think that overwhelming force that was brought to bear calmed things down. It gave our leaders decision space, which is the job of a military force, to give them that decision space, and things returned back to normal. So I have every confidence in the current state of the alliance, into the competence of our commanders and all of our forces that are here operating, and also those at depth that could come bring violence to bear if called upon. Thank you. 예, 버거스 장군 감사합니다. 사실 그 육해공군이 있지만 또 우리 이 한미 공군 전력들의 준비 태세, 이것은 정말 그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매우 신뢰가 가는 그러한 준비 태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7분의 생각을 이제 들어봤는데, 사실 지금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 10분 내지 15분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원래 그 부족한 상태에서 저는 사실 전시 작전 통제권 문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이런 소문 문제, 전략
과학적 유연성 문제 또 뭐 연습 문제 여러 가지를 토론을 좀 하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한 가지만 토론하겠습니다. 아까 현직 연합사령관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중 두 번째 질문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의 협력도 똑같이 진화하고 있느냐 죄송합니다. 이거에 대한 질문이셨는데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미 양쪽에서 한 분씩만 짧게 한 1, 2분 정도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미측에서 누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얘기하실 분이 없으시면 가장 최근에 연합사령관을 하다가 물러나신 라카메라 장군 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 희망자가 있으면 해주셔도 좋습니다. Go ahead, Paul. I don't quite understand the question. What's the question?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현재 협력이 진화하고 심화되고 있는데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협력은 과연 충분하게 진화되었는가, 진화하고 있는가입니다. Okay. 이게 지금 Paul, 잘 해서 Paul, are you getting the translation? Yeah, I'm getting it. The short answer is we were doing it while I was there. I don't know what Brunson's doing right now, but Look, yeah, I think, yeah, the things that we developed that I've been told are continuing to adapt and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capabilities are continuing. And as we get better, they get better. I mean, we have to, I was never looking for a fair fight. I know I've served with General Brunson in combat several times, and I know he's not looking for a fair fight. And I have every confidence that he and his staff and subordinate commanders are taking that into account in their exercises. There's always the crazy Ivans out there, pun intended, of a capability that Russia is giving to DPRK that we may or may not be prepared for. But I think that's why we have to create adaptive leaders and challenge them in the different exercises and not have a failure of imagination. And as I think every panel member has talked about, continuing to train. And I think we need to continue to challenge our junior leaders and trust them too. They're smart. Most everybody on that panel, I'm going to go out on a limb. We are digital immigrants. The younger generation are digital natives. Yep. And we've got to make sure that we're keeping up with the technology that's going forward and listen to them and pay close attention and not again have a failure of imagination going forward. But I think that the $52,000 question is KJU providing combat forces to Ukraine. He's obviously getting combat training experience, but what's coming back? And my guess is this, that is something that the intel community and those are for discussions in a very secure location. Over. 예, 감사합니다. yeah. 예, General Abrams, Yep. do you have any addition to that? I do. Thank you, General Jung. So I agree with General LaCamera's comments, but I come at this, your question, a little differently. In that it is a fact that Russia and North Korea have signed a comprehensive strategic agreement of some sort
It is a fact that, as General LaCamera mentioned, that Russia or North Korea has provided troops, weapons, munitions to Russia to support their operations in Ukraine. And Paul's exactly right. We don't know what the technology transfer is. But your question, General Jung, is really about, so what does that really mean for the alliance? And, you know, are we ahead? Are we behind? Where are we? And what I'd say is, you know, Russia and North Korea had a strategic alignment in 1945. It existed for 5 years. And when Kim Il-sung decided to launch south, all the Russian advisors left, except for some pilots. They basically abandoned Kim Il-sung when he really needed Russia the most. And then there's been sort of tangential support between then until just recently. I view this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now is really a relationship of convenience, because Russia was so short of people, but mostly munitions. They were the ones in need. And, you know, history is not always repeat itself, but there's a pretty good chance it's going to repeat itself. When Russia no longer needs North Korea, they're going to leave them high and dry. Compare and contrast that with our alliance, right? We came here in 50, right, to a place most of our soldiers had never been and a people they didn't know. And we have never left. And we've had shared experiences on and off between. The depth of our alliance so far exceeds whatever they have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They'll never have the depth of the alliance that we have. That's my view. 예. 감사합니다. 매우 믿음직한 답변이었습니다. 북러의 밀착과 한미의 동맹은 그 격이 다르죠. 그러면 한 측의 김승겸 네. 의장님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동북아 지역의 어떤 역학 구도를 보면 주변국들의 어떤 개입, 이런 또 대립 양상 이런 것들이 증대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 태세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맹과 또 연합방위 태세의 결속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다른 어떤 기대를 하면서 의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저는 우리 동맹이 아닌 다른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그러한 세력들이 지금까지 과거에 어떤 행동 패턴을 보였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위협이 되거나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 세계 평화 또는 이 한반도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하여 보편적인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 기준에 어긋나는 상반되는 그런 선택들을 해온 궤적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것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결속력을 다져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양 진영 간의 어떤 속도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 결속력이 완전한가, 충분한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본질의 문제를 들여다본다면 조금 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방금 김승겸 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좋은 토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제 보훈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 국제 보훈 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그 보훈 정책에 대해서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에 대해서 명예고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참전용사 또는 그 가족을 한국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뿐만이 아니고 정전협정 이후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근무했던 분들도 초청하고 있으며 실제로 오늘 현재도 이곳에 90명 이상의 그 재방한 행사 전우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미측 참석 패널들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국제 보훈 정책에 대하여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참전용사들이나 제대군인들의 생각에는 우리 참전용사나 제대군인들에 대한 보훈 정책이 미국 정부의 그것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한측 패널들은 좀 평가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 하실 수는 없을 테니까 그 에이브럼스 장군께서는 미측의 그 참전용사 그리고 제대군인에 대한 보훈 정책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각 패널들은 한 3, 4분 이내에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에이브럼스 장군 발표해 주십시오. Thank you, General Jung. So as I said earlier during my welcome remarks, and I mean this sincerely, in my view, the Ministry of Patriot and Veterans Affairs here in Korea, they are the gold standard by which every other country should be judged in terms of how they treat U.S. veterans. We as veterans can't thank them enough for what they do. I don't know of another country or another ally, partner, or anyone who makes the effort, the extra effort, to recognize the veterans from other countries who have fought in theirs. General Jung, I'll just say it now for my American colleagues. It's not appropriate, really, for us to comment on the Korean government policies towards their own veterans. But I'm happy, I think we're all happy to share sort of our view of how America treats its veterans. And let me start by saying, yes, our government, through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it's a very robust program. And I'll let General Bills in a minute talk about costs and so forth. But my message to you first is, it hasn't always been that way. For our Korean War veterans, for the longest time, the Korean War was known as the Forgotten War. Our troops, when they came home, it was not, they were not well received, and they really didn't have much support from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or the government. Our Korean War veterans know more than anyone about how freedom is not free. But they were the loudest voices in support of the alliance. So a couple of things that I just highlight that show the importance and sort of the maturation of U.S. policy towards veterans and Korea War veterans in particular. The first one is, in 2023, the U.S. Congress passed legislation called the Korean American Valor Act, which allows Korean veterans who served alongside American troops in the war, like at Katyusha, who are now U.S. citizens, they can now acces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health care services through a reciprocal agreement wit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basically gives them the same benefits as American veterans. And then last year, then President Biden proclaimed July 27th as National Korea War Veterans Armistice Day. And he encouraged all Americans to reflect on the strength, sacrifices, and sense of duty for our Korean War veterans and bestow upon them the highest honor that they deserve.
let me just end by saying, and I'll yield to my U.S. counterparts, colleagues here to talk about any specifics for our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But in my timeline, 39 years of service, I saw personally a significant improvement over time, veterans' access to our benefits. But I need you to keep this in mind to everyone. One of the main differences why our VA benefits across healthcare and education and employment is so robust is because in 1973, as a country, we decided to go to an all-volunteer force. And when we made that decision to go to an all-volunteer force, we're now asking our citizens to voluntarily raise their hand, serve their country, potentially get in harm's way. The part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U.S. government and their citizens is we will be there to take care of you as a veteran. That was one of the key underpinnings for an all-volunteer force, that we weren't going to have a return to what happened after World War II, Korea War, and particularly Vietnam, on how we treated our veterans. We made a national commitment to support an all-volunteer force. So I just give that to you as context.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라카메라 장군님 첨언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Yeah, thank you. I guess I would reinforce General Abrams' comment about how MPVA treats the veterans. It's the gold standard. And every time I was able to participate in their visit, it was unbelievable. And to see the faces of some that hadn't been back since the Korean War, and you know, to see the seeds that they planted and nourished with their blood and the blood of their comrades was extremely powerful. And I can remember talking to several veterans who were going down to the cemetery to see their buddies that the last time they saw them was when they were killed in action. And so I think it is the gold standard, what they do, how they do it, and how they're recognized. I really don't have any other comments on that. It is still the forgotten war a little bit in the United States, although I was heartened to see in my daughter's neighborhood that there's a Korean War memorial stone placed as I was walking through Kennedy Park one day. So there's pieces and parts out there, and as General Abrams talked about, you know, your country has a conscription. We have an all-volunteer force. I think that's a sovereign decision on the things that you do to treat your veterans going forward. And as General Abrams also said, we've gotten better over the years, especially since the number of casualties that we took over the last 20 plus years of fighting, and the survivors, and how do we take care of them?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라카메라 장군 특히 그 이른 새벽 시간에 전혀 졸립지 않은 그런 얼굴을 계속 유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General Beers. Yes, sir. For our Korean friends, as they look at the VA system we currently have in the U.S., we focus our effort on healthcare programs, virtual healthcare, programs for our homeless veterans, education and employment, and financial and legal. And of course, that comes at a very large cost, and I don't think it's enough. But we've created and built 170 VA medical centers and 1,190 outpatient sites. These are in every one of our states to support every one of our veterans, because our veterans represent the states and the territories from which they come. With that, we've got 9.1 million
veterans enrolled in healthcare programs every year, which says a lot, at a cost of $441 billion for fiscal year 25. Is that enough? Probably not. But again, we've gotten better over time in terms of taking care of our veterans who have served throughout the wars, going back to the Korean War, World War II, all the way up, as General Cameron mentioned, our last fight here in Iraq and Afghanistan. Disability, compensation, pensions, and housing are a big part of that too as well. And as we look at the aging veterans population, that continues to support our veterans.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어느 나라나 소요에 비해서 항상 자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측의 마지막 순서로 제너럴 버거슨, it's your turn. Yeah, very briefly, because I agree with everything that General Abrams said. Just as a personal matters on the effect of my life by the help of the VA. My grandfather served in World War I, U.S. Army, and received then that version of the GI Bill, and was able to go to college, become an electrical engineer. My father was in U.S. Army World War II. Similarly, got the GI Bill. Fast forward to my wife and I, who both served. They had a post 9/11 GI Bill, and they actually allowed us to transfer this to our children. So we were able to put our two children through college, basically on that GI Bill. So, extreme, incredible benefit that not only helped our family, but many, many other Americans that had a chance to go to college when they probably couldn't have afforded unless they had that version of a GI Bill. For medical care, the VA hospital is 5 minutes away from where I live in Florida, and so that's where I go for my medical care. And it's been fantastic. So I think that the VA system has come a long ways. It was much maligned in the 70s, and understandably so. Even to this day, it's been slow to transition to things like electronic medical records and a continuity of care, but they're getting better. But as Mike Bills was talking about, it's not cheap to have that kind of VA benefits. But again, I'm very appreciative of our VA, and I think do a great job caring for our veterans. Thanks.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미측의 의견을 들어봤고 다음은 한측 그 패널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승겸 의원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한 미군에 대한 관심과 감사에 대한 표현인데요. 주한 미군의 여기 대한민국에서의 복무 여건 향상을 위해서 한미 정부 차원에서 관심과 또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한 미군 당사자들한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캠페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에이브람스 사령관께서 연합사령관일 때 제가 부사령관을 했는데 어느 날 제게 주한미군 장병 중에 본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에 와 있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지 알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그 말씀에 좀 충격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한미군의 존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나도 그 익숙함에 특별한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그래서 좀 더 다른 주한미군을 위한 활동들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보훈 정책에 대한 것인데요. 예우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면 예의를 지켜 정중하게 대우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보훈 정책은 이제 예우 차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점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을 때는 어떤 것을 바라고 입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의무를 다한 군인에게 국가는 국가로서 의무를 다하였는가라는 질문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우리의 보훈 정책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대체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물론 주무부처가 보훈처이지만 전 정부 부처와 지자체까지 역할 분담을 하고 통합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법과 제도, 예산의 배정,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병석 장군님. 저는 그 한국의 보훈 정책에 대해서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의 주요 포인트가 우리 김승겸 의장님이 좀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보훈 정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회 계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한국은 경제 발전 우선 그 논리에 밀려서 이 보훈 정책이 종종 그 부차적인 과제로 이렇게 취급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군인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을 때 그 보상이 정당하고 충분할 때 다음 세대들이 군에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또 역시 한 3가지 정도 우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의 인식의 변화입니다. 제복 입은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좀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보훈은 국가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이런 공감대 확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보훈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군의 사규와 억제력을 뒷받침하는 우리 안보의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전역하는 장병들이 사회의 핵심 인재로 전환하는 데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훈 정책은 이 국가 안보와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보훈 행정의 전문성과 지역과의 그 연계 강화의 필요성입니다. 지금 보훈 행정은 복지, 인사, 복무 지원, 재취업 등 여러 가지 영역에 나누어져 이렇게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보훈부, 국방부, 그다음에 노동부, 지자체가 또 각각 나누어서 또 이것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훈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전담 부서를 이렇게 설치하는 등의 어떤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감히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훈은 과거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미래 안보 인재를 양성하는 투자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좀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거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그 미래의 우리 안보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 저도 지금 몇 가지 그 사회자로서의 질문이 좀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여기 플로어에서 그 어떤 질문을 좀 받는 것이 오히려 더 값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질문을 생략하고 지금부터 그 한 10분 정도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앞에서 지금 라이트가 강하게 쏘여서 내가 지금 앞에 청중들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손을 들어도 내가 그걸 알기가 좀 어려운데 그 질문 있으신 분 우선 손을 들어 주십시오. 우선 좀 껐다가 켜 주시겠어요? 이 밝은 라이트 2개를. 예. 질문 누구 있으십니까? 네. 저쪽 제가 봐서 오른쪽에 그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은 성함과 소속을 말씀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대답을 해주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도 지정을 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General. Asking specifically whether or not there might be scope for, during the revisit program,
where we, the American veterans, might be able to interact more with the Korean veterans. We saw them at 75th anniversary landing commemorations on Monday, but we really didn't get a chance to speak to them or interact with them in any way. Is that possible to integrate that into the program in the future? 그 리비짓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절차에 대한 질문이시죠? No, not at all, but whether or not we can interact more with our counterparts who are ROK veterans. You know, like we saw a lot of ROK Marine Corps there, ROK Navy veterans, but most of the time we're only spending our time with our fellow American veterans that have come back here for the revisit program. You got it now. 예, 그건 KDVA 회장이신 우리 에이브람스 장군께서 대답을 해주시겠습니다. Hey, sir, I don't know if you have your earpiece on. Could you, I do. well, could you please give us your name and who you're affiliated with? Absolutely. I'm a retired Chief Petty Officer in the U.S. Navy. I served here with CFC C2J2 in 1996 to 98. And I live in Australia now, so I've got a bit of a different take on veteran affairs as well because I do a lot with veterans in Australia. Well, Chief, thanks for being here. Thanks for your service. And I'm fascinated. Were you in the Australian Navy? No, I was in the United States Navy. So you've just picked up that accent living there? Yeah, after 27 and a half years. Okay. Well, look, I don't think that it's possible. We'd have to talk to the organizers about adjusting for this particular revisit program because they've done a lot of detailed planning and you've got a pretty robust schedule. But as the chairman and president of KDVA, we'll provide feedback to our partners, our friends. And the vice minister of MPVA is still here, and her trusty interpreter is sitting there taking notes, I'm sure. That we'll take that on for future. That there's a desire to have more opportunities for interaction with Korea veterans. So it's a great question, and so thank you. Thank you. You bet. 예, 지금 보훈부 차관님께서도 잘 경청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좋은 협력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또 다른 분 질문 더 하실 분 있으십니까? 원래 좌우측을 하고 싶은데 이쪽에 예, 저기 지금 손 흔들고 계신 분. 감사합니다. 전 리타이어드 커널입니다. 오늘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좌석에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사성 장군이 10분 이상입니다. 비율이 40개가 이상이 이 자리에서 이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지금 한미동행 70년의 이 역사라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또 성공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한미 간의 이 관세 협정 문제 그것이 교착 상태에 빠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에 직면하겠냐? 한국은 한국대로 이 경제 문제, 안보 문제의 위기를 느끼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또 나름대로의 많은 차질을 초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금 교착 상태를 풀고 돌파구를 마련해서 정상적인 한미 동맹 관계가 가치 동맹과 포괄적 동맹이 계속 전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미국 측 장군님들 시각에서 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미국 측이 생각하는 그 중요한 요소가 뭔지 한국 측에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뭔지 그런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General, can you answer to that? I'm not, 어느 분이 I'm not sure what the question is. Oh, thank you. That's the beautiful love of my life, always taking care of me. Thank you, dear. General Zhang, did you want me to address this? Or can I throw it at 아, someone? 네네네. Throw it to Paul. I see the general on the camera has his hand up. So, Paul, I know you'll handle this, but fundamentally the question was, hey, there's a lot of turmoil going on, and what are your thoughts on, you know, this whole tariff thing and how that's impacting our economies? Not really a military or a related question, but certainly alliance related. If you'd like to share any thoughts on that. Economics, that was not a strong subject of mine, hence becoming an infantryman. Again, I go back to the comment that I made in my opening comments of the resources that are available, and there'll be tension between countries. Countries act in their own best interest. We'll never have a total eclipse of our interests. We have to find the common ground. Currently, we have a common enemy that's trying to push against us. This is the information age and the disinformation age. I mean, I would challenge, you know, I probably watch too much news now in all my free time, and you can't get a straight answer from any economist on what it actually means. I hear different stories of, you know, we're in a recession, we're not in a recession, we have inflation, we don't. I just know how much gas costs, how much milk costs, and I think we have to shield our service members from that discussion and continue to focus on combat readiness. And again, talk behind closed doors, what risk is created in that. And I think there's always going to be that tension. And having served in coalition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when a decision's made, you know, comments are made, you know, social media, et cetera. And I think as military leaders, we got to stay above that, and we have to help our service members below us to not get dragged into it. Because again, in the end, when the fighting starts, you know, we say we're fighting for our countries, but we're really fighting for the people to our left and right. And I don't know, but like I said, economy was not my strong suit in college or even in high school. So I'm not sure that answers your question. You made a valiant attempt. Well done.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보면 원래 이 토의를 17, 30분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무처장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이 다음 스케줄 때문에 17시 20분에는 좀 끝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이 아주 제한이 되는데, 우리가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주 좋은 논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쭉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나오신 패널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발표했던 순서대로 각각 1분씩 의견을 마지막 레스트 코멘트를 해주시기 바라고, 코멘트가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김승겸 대표님. 네, 오늘 포럼의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저는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돌파구나 특단의 대책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향후에 예측을 하는 것도 많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여러 가지 전략적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이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기회의 창이 열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2차 대전의 영웅인 미국의 패튼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인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행운 따위는 없다. 단지 기회가 준비를 만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 특히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사활적인 문제이고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동맹이 여기에 좀 더 노력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eneral Abrams, you have 1 minute. 감사합니다. I encourage each and every one of you. You've heard the questions in discussion today, and there's some obvious concerns about the current state of the alliance and the future of the alliance. All of you, by virtue of your presence, are designated as spokespeople on behalf of the Republic of Korea U.S. alliance. If you're back on the revisit, when you get home, if you're on the revisit program, we're counting on you to be ambassadors. Just tell your story, what you saw while you're here. Tell your neighbors. My colleagues have heard this story 1,000 times, but my wife and I live in the country in western Missouri. The nearest town's 5 miles away, population 8,000. They have no idea I was in the Army. They don't know what I did. But when I meet my neighbors, they finally ask me, what were you doing? And I tell them my last assignment was in Korea. And 100% say to me, we still have troops in Korea? Maybe your town's the same way. So I find myself helping explain the importance of Korea and the peninsula to my neighbors. All of you are now deputized spokesmodels for the alliance. Please, if you believe in the Korea and the Korean people and the importance of this country and this alliance, we need your voices. 감사합니다. General LaCamera, please follow. Yeah, thanks for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is. As General Abrams brought up, I think when I deployed there as a major, the comment was, we still have people in Korea, and so they said that to my wife, and why are they still there? MASH, the TV show MASH, isn't on the air anymore. And so I think that goes to, a lot of people, we talked about the economy. I mean, where I live in Chicago, they have other alligators that are closer to the boat. So we do have to continue to do our best to educate them on what it means, why we're there, and the importance of that. We're an inflection point in history. There's a lot going on. I'm proud of my service and proud of my family service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what we did to contribute to that peace and stability. And then finally, we talked a lot about trust. I have full faith, trust, and confidence in General Brunson and the service members that he leads. And I think we need to continue to provide that. We're not going to get to see behind the curtain for all the right reasons. And I think we have to continue to maintain that trust in the military leadership and that they are speaking truth to power, not just for the Republic of Korea, but for the United States and, quite frankly,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world, given the threat that KJU possesses, not just locally, regionally, but globally. He is a global threat now.
and it's extremely important what they do. Like I said, very proud of my service, but we can't be satisfied. Thank you. Thank you, General Lacamera. 안병석 장군님. 제가 개인적으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마지막으로 그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갖고 있는 한 동맹의 불확실성에서도 그 뿌리는 더 든든하게 굳게 내릴 것이고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한미 동맹은 강해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르긴 모르지만 통역하시는 분들 고생 좀 하셨겠습니다. General Beers. Well, it's been an honor for my wife and I to serve and live here in South Korea. To echo what General Abrams stated earlier about the active duty military, both ROK and U.S., you now carry the torch for the commitment that we have here in Korea. Get to know your counterparts. Get to know the culture, the great culture of this country. Because when you leave here as a U.S. soldier, you now become the ambassador to really tell the story. And it's a continuation of what we do in KDVA with the many veterans we have in each of the states to continue this going as an important part of the lives that we've lived here in Korea. Thank you. Thank you. Lastly, General Bergeson. Thank you. I hate to take the last word here, but so alliances are usually made out of necessity. You know, the geostrategic situation, the security challenges, you know, results in an alliance, and they can often be transactional and temporary. But what makes this different is that we're friends, and friends are made by choice. And so when you have this friendship, this strong, deep friendship that underpins this military alliance, it allows it to be enduring and stronger than ironclad, as General Abrams was talking about. So I just so appreciate coming back here, because when we got here, you know, General Won Chol, General Imo Young, it was like seeing a brother again. They are just truly deep friends, and I know that's the same for all of us that serve together. So kachi kapshida.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그 두 가지 큰 주제들에 대해서 그 논의를 하였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나왔고, 이러한 것들이 양국 또 정부에도 양국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좋은 참고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저도 언급할 게 있다면 오늘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신뢰입니다. 양국 정부가 양국 군이 신뢰를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그 두 번째 질문, 그 경제와 관련 관세와 관련된 질문을 하신 분의 그 질문에 대한 어떤 해답도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도 영어로 다 얘기할 정도로 우리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제가 추가한다면 여러분들 동맹도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 토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의에서 훌륭한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이 패널들, 또 특히 시카고 멀리서 참석해 주신 우리 라카메라 대장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경청해 주신 신사숙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